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엄마가 엄마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니까. 암에 걸린 엄마 앞에서 한국의 엄마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티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정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깨닫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미국에 있었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얻은 탓에 애를 쓰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한 것이고요. 추억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니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간 것은 8살 때였어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영문학 교수로 이직을 하시면서 가족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것이었죠. 어린 마음에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던 저와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네요. 평생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시던 어머니께서는 여러모로 한국에 가는 것이 못마땅하셨던 것이었어요.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한국이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샌프란시스코가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치안 문제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아이들과 뛰어놀지는 못했거든요. 그랬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또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어른들께서도 참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늦으실 때면 옆집에 살던 친구 권유로 다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가족이 아님에도 허물없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음식을 주고받는 것이 참 인상 깊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심장질환이 있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빨리 가족들의 곁을 떠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로 장례식 내내 충격에 빠져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오셨죠. 미국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회계 쪽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회계직 일을 구하는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레스토랑 서빙 일까지 구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단한 일과를 보내시는지 알았기에 저도 더 이상 그 어떤 말썽도 부리지 않고 묵묵히 공부만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거나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일절하지 않으면서요.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사춘기 시절을 거쳐 대학교에 갈 때까지 모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생활 수준이 미국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란 곳에 뭐하러 돈까지 들이면서 가냐고요. 돌이켜보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셨으니까요.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는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독하게 올라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께서 괜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정작 아버지께서는 논문을 쓰는 것도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자신이 즐거워서 하신 건데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무리를 하며 일을 하신 것이 다 한국인 동료들 때문이라 믿으셨기에 여전히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준비는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 값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야 어머니에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준비를 다 해놨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제 말에 설거지 중이던 어머니께서는 손에 들려있던 그릇을 깨트리기까지 하셨죠. 그만큼 충격이 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어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한국 같은 이기적인 국가로 가서 낭비를 한다면서요. 그렇지만 이미 교환학생에 대한 준비는 다 마쳐놨기에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의 관여는 하지 못하셨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와주시며 직접 환전한 돈을 건네주기까지 하셨네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떠난 한국행이었기에 뻔뻔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당당한 척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울컥 눈물이 맺혀 오더군요. 너무 이른 때 어머니를 떠나는 건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원하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여 그곳에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꿈은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속상했지만 의대로 교환학생을 포기한다면 영영 제 꿈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에게서는 이왕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많이 배우고 돌아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일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된다는 점이었고요. 심지어 빠르기까지 한 인터넷을 사용하며 새삼 한국이 IT 강대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저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자주 갔던 합정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며 스티커를 파는 상점들이 많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자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눈 호강을 하는 동시에 귀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합정의 경우에는 젊은 활기가 느껴지는 도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밤이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어우러진 가게의 모습들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학교가 합정 근처에 있는지라 저는 이후에도 종종 합정에 들러 룸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국적인 카페와 음식점들이 넘쳐나는 합정에서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 덕분에 매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합정이 주는 활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배려하며 과제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매번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미국에 재학했을 당시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과가 걸린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었기에 한국 친구들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서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서투른 한국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불행은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 닥쳐오더군요. 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3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암이라니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걸리신 암은 암 중에서 완치율이 90%나 되는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어머니께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까짓 암 따위 기꺼이 이겨내겠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럼에도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암이란 병 자체가 원래 위험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도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룸메이트들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후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와봤자 걸림돌이 될 뿐더러 교환학생 생활을 잘 마치고 오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왔을 때는 건강하게 완치를 해 있을 거라며 장난스레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걱정을 할까 웃어넘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고개가 저절로 떨어뜨려지며 그동안 내가 참 어머니에게 무심하고 못된 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어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저는 메일을 통해 어머니에게 구구절절하게 제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와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반성 같은 것으로요. 어머니 역시도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셨기에 답장이 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보니 어머니께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메일을 보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낯간지러운 편지를 보냈다는 생각에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정성스레 보내주신 답장을 읽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었네요. 답장에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어여쁘게 여길지와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무척이나 힘이 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보낸 답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내용의 답장은 저의 불안을 잠재워줄 뿐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잘못 보낸 메일로 이어진 인연은 이날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되었죠. 메일에 답장을 해주신 분께서는 저와 동갑인 딸아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때문에 제가 보낸 메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딸의 마음이 궁금할 때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될 때면 아주머니에게 메일을 보냈고요. 비록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2개월 동안 주고받은 메일이 쌓여가며 아주머니와는 친밀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학교 축제에 그 한국인 아주머니를 초대하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축제 당일 저는 룸메이트들과 전을 구워서 팔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즐겨 먹던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원래라면 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전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미국에 계신 데다가 항암 치료 중이셨기에 전을 드시지 못하셨기에 아주머니만이라도 제가 만든 전을 꼭 드셔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마음이 어려운 순간 힘이 돼준 아주머니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부스 준비가 다 끝났을 무렵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고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나 메일을 주고받았던 아주머니라는 걸 말이에요. 직접 구운 김치전을 내어드리며 마음이 힘든 순간 메일로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자신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하기까지 하셨죠. 의외의 이야기에 잠시 뜸을 들이자 아주머니께서는 입을 여시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와 동갑이라던 아주머니의 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남편도 없이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몇 해가 지나도록 참 많이도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낸 날은 딸의 2첫 번째 생일날이었다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보낸 메일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딸이 자신에게 보낸 말 같아서요. 입을 꾹 다물며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군요.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더불어 어머니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부탁을 해오셨어요. 저만 괜찮다면 자신이 한국의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주머니같이 다정하신 분이 챙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네요. 이후로 아주머니와 허물없는 사이가 된 저는 주말이면 아주머니 댁으로 놀러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죠.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면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저를 데리러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딸이 늦으면 엄마가 데리러 가는 법이라면서요.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 들은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주기까지 하셨어요. 차도가 보이지 않은 어머니를 직접 치료해 주신다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대학병원 출신 의사셨거든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뒤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조금만 늦었어도 상태가 좋지 않아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셨죠. 직접 어머니의 수술까지 해주신 아주머니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울컥 화가 나기도 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악명 높은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위독한 환자에게까지 혹독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치료비며 수술비까지 한국의 4배 이상.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된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오히려 어머니의 인사를 사양하셨습니다. 장기 비자를 받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비록 한국에 온 지 3달이 넘어갈 무렵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무사히 항암 치료를 마치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배웅을 가는 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한국을 잘못 생각했다며 지난날 잘못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만큼 인정이 넘치고 살만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사실 고향인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한국처럼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갑상선암을 완전히 완치한 후 저는 아주머니를 뉴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미국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까지 맡아주신 아주머니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0년 후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잡힌다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아주머니와 함께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